EQ 시대 자존감과 창의성을 키우는 좋은 부모의 마음 공감 대화.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7주차 마음 공감은 평화다. 흘려보내는 사랑. 이혼하는 부부, 불화하는 부부들의 원인을 보면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양가 부모로 인한 경우도 종종 있다. 유교 전통의 한국 사회에서 홀어머니의 외아들은 선뜻 결혼 상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아들만 의지하고 평생 살아왔던 홀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하면 상실감이 커서 아들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힘들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남편 대신 자식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어머니 역시 그럴 수 있다. 이도저도 아니지만 자식을 내 소유라 생각하고 자식을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부모는 결혼 후에도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 이렇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식과 밀착이 되어 있으면 자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부모를 온전히 떠나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다. 어릴 때나 부모 뜻대로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린이든 성인이 되었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분화가 되어야 서로 건강하다. 자식을 나의 소유나 분신으로 생각하고 대리만족 대상으로 삼거나 과보호를 하게 되면 자녀의 정신과 정서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비록 결혼 전이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한다.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생각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를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식의 논리와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의 대상이지만 부모라는 권위로 군림하거나 자식에게 의존하며 권리를 주장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자녀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되돌려 받으려고 했던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자녀가 자신의 삶을 잘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지혜롭게 나의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된 자식은 철저하게 독립시키고 노년기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준비를 중년기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이도 18세까지이다. 미성년자일 때에는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진다. 학교 규칙을 위반하면 부모를 호출한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를 호출하지 않는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에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를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자식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결혼했다면 더욱 떠나보내야 한다. 자녀가 어렵게 산다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간섭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부부 중심의 가정이라는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양가 부모의 문제로 부부 갈등의 소지가 되면 안 된다. 또한 나의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일 뿐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사랑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고생해서 키웠으니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동양의 충효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녀가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키워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잘한 것이다. 부모는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부모이기에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워내는 것은 마땅한 과업이지 양육의 대가를 보상받을 일은 아니다.
결혼하여 어쩌다 부모가 되었다면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열망은 배움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포함한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바람으로 되지 않는다. 교육자가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발명가가 발명에 대한 열망을, 예술가가 예술에 대한 열망을, 운동선수가 우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생각하면 기어코 현실에 그들의 꿈이 실현된다. 자신이 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강렬한 열망으로 꿈꿀 때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난다. 열망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을 제대로 키우려면 모든 학문이 필요하다. 부모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열망해야 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그러면 반드시 현실에 나타난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남편이 변했다.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변하기 쉽지 않은 나이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선 남편이 참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나도 50살이 넘어서 변화했다. 그래서 더 희망을 본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물론 좋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정을 꼭 빼닮았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훈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판단과 비판의 일상이었다. 결혼 후 9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참 지혜가 없어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런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말씀은 판단과 평가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늘 지혜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울음을 표현하셨다. 이런 어머니의 정서를 남편이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남편은 나와 결혼하고 3남 1녀를 낳아 키우면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와 사고 패턴으로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이 한없이 예쁘기만 한 영아기를 지나 고집과 떼쓰기가 나오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자 아이들과의 갈등도 비리해서 커갔다. 항상 아이들은 잘못했고 아빠가 옳았다. 아이들에게 늘 순종을 요구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아이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이런 관계가 지속된 상태로 청소년기에 이르자 부자간의 골깊은 갈등 관계가 되어 원망과 시비로 마음의 빗장을 서로 잠가버렸다.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서를 이어받은 남편이 변했다. 지금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 읽기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자각과 더불어 깨달음이 내면화되고 그로 인해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요지부동했던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무의식 세계의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우리 역할 바꾸자. 사남매가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직업을 찾아 독립했다. 막내가 졸업하고 취업한 후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다. 결혼 후 27년 만의 일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 때는 식사 준비는 당연히 내 역할이려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 먹여 학교 보내고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냈다.
이제 둘만 남고 보니 손에 긴장감이 풀려서일까 주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주방에 매여야 하는 동기도 약하다. 이제는 누가 나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은근슬쩍 떠본다. 여보, 이제까지 내가 당신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 좀 먹여 살려줘요. 그래? 내가 해줄게. 의외로 남편이 아주 흔쾌히 대답한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남편. 호르몬의 변화 탓일까? 주방 일도 서슴지 않고 즐겁게 한다. 이번 주 점심은 무얼 먹을까? 고민하고 유튜브를 찾아 메뉴를 정하고 손수 식재료까지 사온다. 내가 평생 해오던 메뉴와는 사뭇 다른 메뉴들을 골라 이것저것 만들어준다. 메뉴가 무엇이든 그저 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다. 당신이 한 것이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은 새로운 메뉴의 맛을 보게 되었고 냉장고에는 처음 보는 소스들과 양념류들이 쌓여갔다. 주말마다 새로운 메뉴 선보이기를 두어 달쯤 했을까? 남편 말.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27년을 이렇게 해왔어. 역할 바꾸어 보자는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해보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았나 보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었다고 생각한 탓일까? 이후로는 그동안 나의 일로만 생각했던 주방의 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이따금 당당하게 남편에게 너스레를 떨며 말한다. 여보, 나 지금 집 가는 중인데 너무 배고파요. 바로 먹을 수 있게 저녁밥 좀 챙겨주라. 장난기 섞인 말이지만 이 질문을 받은 남편은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두뇌 회전하며 답을 찾는다. 짜파게티 해줄까? 그래, 이 정도면 최선의 답이지. 고정관념이 된 삶의 틀을 깨어보는 것도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유익하다. 닉네임. 흐르는 강물 같은 남편. 5년 정도 된 것 같다. 나의 폰에 저장된 남편의 닉네임은 온유하고 겸손한 남자였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장해 놓았었다. 남편은 다혈질,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부정 성향의 사람, 옳은 소리 하기 좋아하고 내로남불형의 대한민국 전형적인 남자다.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밝게 보내지 못했던 다분한 이유가 아빠의 성정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 물론 엄마인 나에게도 우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흘려보내고 나서야 남편과 나는 우리의 양육태도 교육 방식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 무렵 남편에게 거는 기대를 담아서 정한 닉네임이 온유하고 겸손한 남자였다. 카톡을 볼 때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마다 하루에 최소한 3-4번은 닉네임을 보며 내 머리에 각인이 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남편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한 느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성한 아들들이 이제는 아빠와 대화를 잘한다. 청소년기에 부자간에 밥을 먹을 때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었다. 아이들이 귀에 아빠의 이야기는 늘 마이동풍이었다. 이렇게 아빠와 대화가 불편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아빠와 서슴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아빠는 잘 경청하여 준다. 아빠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들들이 인정하는 말이다. 지금은 나의 삼남 1녀는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제부터 나다운 삶을 찾아 인생을 통합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가꿀 때가 되었다. 여보,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유히 흘러가며 대지를 적시어 생명을 공급하는 강물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진작에 이런 삶이길 소원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강물처럼 흐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신성한 덕을 갖춘 삶. 인정과 존중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삶.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지 않는 성숙한 삶. 몇 주 전 혼자 등산하다가 떠오른 영감이 있어 그것을 소재로 빈컵이라는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 내 삶의 한 자락을 표현한 진정을 담은 글이었다. 가족들과 공유하는 단톡방에 올려봤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 이거 뭐지? 내 글에 아무런 감동이 없나? 동감한다는 이모티콘이라도 날려주지. 가족들이 나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던 탓에 은근히 실망이 된다. 사람들은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민하게 기대한다.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안정감을 느끼며 그런 평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평가받기도 하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평가받기도 하고 평가하며 살아간다. 어린아이일수록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존중에 목말라 한다. 어릴 때 이런 인정과 존중의 삶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과 존중에 감정이 저울질된다면 스스로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 성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더 이상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지 말자. 성숙한 어른이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발해야 진정한 성숙한 성인이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 그래서 빛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다. 그들은 어느 사람에게서도 사랑받기를 갈망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 제임스 앨런. 미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과 존중 그리고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인정과 존중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양분이다. 성인임에도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장 과정 중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도록 인정과 존중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어린이 되었다고 자부한다면 더 이상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며 자존심을 붙들고 부르르 떨지 말아야 할 것이다. 40세 이후 묵직한 중년의 삶. 40세를 불혹의 나이라고 한다.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얼굴의 근육에 따라 인상이 만들어지고 늘 사용하는 대로 근육이 굳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올 말일 것이다. 40세 이후가 되면 자녀도 성장시키고 자신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생산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성에 따라 긍정적인 인생의 성취와 행복을 맛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보내기도 한다. 40세 이전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마주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어떤 경향의 사람인가를 되돌아보며 중년의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일취월장하는 성장의 가도를 달릴 준비가 된 시기이기도 하다. 영아기의 애착과 자열감을 시작으로 유아기의 솔선감, 아동기의 근면감,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성인기의 친밀감 형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과업들을 잘 달성했다면 중년기의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가정도 일구어 성공적인 자녀 양육도 경험하고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보고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단계별 과업들이 잘 수행되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 생산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중년의 방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어쩌면 40세 이후 중년의 삶은 영아기의 애착 관련 사건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성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
비록 영유아기에 형성된 무의식 세계가 그동안 자기의 삶을 지배해 왔을지라도 현재 삶의 결과물은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누구도 원망할 일이 아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지나온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신의 영유아기의 아픔, 성장기의 아픔만을 부여잡고 현재의 우울한 삶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은 더 우울감에 시달릴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생각, 좋은 선택을 매 순간 해내야 한다. 오늘의 생각의 결과물이 내일의 나이기 때문이다. 나다움의 노란 민들레. 4월쯤 되면 어김없이 길가에 피어난 노란색 민들레를 만난다. 누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겨우내 땅속에서 잘 견디고 봄이 되면 자기 때를 알고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와 노란 꽃을 피워낸다. 노란 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솜털 같은 홀씨를 만들어 놓고는 바람에 날려 자기 씨를 사방에 퍼뜨린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언제나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때를 알고 나다움을 잘 발휘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나다움을 잘 피워내고 있을까? 심리학자 융은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만의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할 때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였다. 가면의 삶인 페르소나도 아닌 그림자 같은 어두운 삶, 섀도우도 아닌 진정한 자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원형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 나 역시 40대에 들어서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40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발판이 되어 뛰어오를 수 있는 나이이다. 한 운물을 팠다면 자신만의 깊은 운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일들을 섭렵했다면 다양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다시금 출발선에서 남은 생을 잘 가꾸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의 모든 시간이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그래서 부정성의 무의식에 지배당하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창조자가 나에게 부여하신 생의 의미를 잘 찾아내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지금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나이다.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현재에 충실하고 당당한 즐거운 삶으로 행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때를 알고 노란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이다. Here and now.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가히 자기계발 도서의 원조라 불릴 만큼 나폴레옹 힐의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어쩌면 나폴레옹 힐의 영향으로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백만장자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지사 애송이 기자였던 힐이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힐은 카네기의 요청에 따라 20년 동안 100만 장자들을 찾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성공 철학을 통해 성공 법칙을 알아냈다. 힐에 의해 밝혀진 이 성공 법칙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성공과 부를 이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힐의 성공 법칙에 영향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동기부여가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자기계발 도서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나라에서도 힐의 성공 법칙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겪는 문제가 있다.
점점 더 그 강도가 커져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위기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회 범죄 문제이다. 사람들은 성공과 부를 가꾸며 잘 살게 되었지만 물질적 풍요를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부를 열망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몰두하다 보니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건강한 가정의 행복과 바른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 목표 역시 자녀들의 부와 성공에 두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부와 성공을 위해 몰두하다가 정작 더 우선해야 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중요한 적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하게 된다. 부모가 되었다면 더 먼저 생각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은 부자 되기보다 좋은 부모 되기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성공과 부를 열망하듯 바른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 1908년 이후로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제시한 부자에 이르는 성공 법칙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이루었듯이 자녀 양육의 성공 법칙을 따르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이룰 수 있다. 본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를 인식하고 긍정의 정서가 나를 지배하게 하기. 둘째, 지지적 부부관계 유지하기. 셋째, 자녀의 성장 발달 과업을 위한 부모 역할 수행하기. 넷째,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 키우기. 다섯 번째, 마음 공감 대화로 자녀의 창의력 키우기. 이 자녀 양육 성공 법칙을 잘 숙지하고 반복 훈련하여 나의 기술이 되고 태도 변화까지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노력하듯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고 노력해야 한다. 매 순간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자녀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보며 자란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7주차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는 상대의 부정적 감정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훈련한 공감과 욕구 찾기를 기반으로 마음 공감 대화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7주차 실천 후 마지막 8주차를 진행합니다. 7주차 실천 마음 공감 대화. 첫 번째, 7주차 핵심 내용 요약하기, 소감 및 적용점 기록하기. 두 번째, 이번 주에는 마음 공감 대화법으로 실천한 것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자녀 또는 배우자,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을 선정하여서 상황 포착, 경청 공감, 질문 지원의 단계로 마음 공감 대화법을 실천해 주세요. 세 번째로 마음 공감 대화 실천 후 소감을 기록하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